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세계 5대 미스터리 사건 중 하나인 로어노크 섬 주민 실종 사건입니다. 먼저 사건을 설명하기에 앞서 베니싱 현상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베니싱 현상에서 베니싱은 사라지는 이라는 뜻으로 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이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지는 현상을 뜻합니다. 로어노크 섬 주민 실종 사건도 베니싱 현상의 일종으로 무려 115명이 한 번에 사라지게 되죠. 이 사건은 1584년에 시작하게 됩니다. 1584년 영국의 윌터 롤리는 엘리자베스 1세에게 식민지 개척을 허락받아 북미 동해안 연안으로 탐험대를 보냈는데 이때 로어노크 섬을 발견해 로어노크를 전초기지 삼아 점차 식민지를 넓혀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롤리는 로어노크로 원정대를 파견했고 현지 인디언들과 물물 교환을 하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친교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로어노크의 정치적 상황과 지리를 파악하기 위해 만테오와 안치즈라는 이름을 가진 두 인디언을 영국으로 데리고 돌아오게 되었죠. 그렇게 파악을 끝낸 뒤 두 번째 탐사대를 꾸려 다시 한번 파견을 갔는데요. 1585년 출발한 탐사대는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로어노크에 도착했고 친교와 약탈을 넘나들며 거주했습니다. 당시 한 원주민이 탐사대의 은잔을 훔쳐 마을을 불태울 정도로 그들을 막대했죠. 부푼 꿈을 가슴에 안고 식민지의 건설을 시작했지만 롤리의 원대한 계획은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식량이 떨어질 때마다 원주민들을 찾아가 음식을 요구하고 영국인을 만난 원주민들이 질병에 걸리는 등 영국인들과의 불편한 동거를 끝내고 싶던 원주민들은 식량 공급을 중단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한 영국인이 원주민의 주장을 죽여버리는데요. 그동안 지속해서 약탈을 당하던 것에 더해 자신들의 주장을 살해하기까지 하자 영국인을 향한 원주민들의 악감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영국에서 오던 보급도 끊기자 원주민의 보복을 버틸 수 없던 영국인들은 탈출을 감행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탈출에 실패하고 섬에 남겨진 영국인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없던 롤리는 본격적으로 식민지를 만들기 위해 무려 115명의 개척민들을 데리고 로어노크로 향하게 됩니다. 섬에 도착한 뒤 이들은 가장 먼저 섬에 남겨졌던 사람들을 찾아봤습니다. 롤리의 친구인 존 화이트가 앞장서 그들을 찾아봤지만 이들이 찾을 수 있었던 것은 겨우 해골 한 구뿐이었는데요. 탈출에 실패한 이들은 찾지 못했지만 식민지 건설을 위해 온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수색에 시간을 쏟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전에 원주민들과의 불화로 인해 식민지 건설을 실패했기 때문에 화이트는 개척민들에게 우호적으로 대할 것을 일러두었고 원주민들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했습니다. 그럼에도 영국인에게 악감정이 남아있는 원주민들이 영국인을 살해하는 일들도 있었지만 영국인들의 우호적인 태도에 마음이 누그러졌는지 전처럼 직접적으로 공격해오는 일은 없었죠. 그렇게 윌터 롤리는 로어노크 섬을 미 대륙 최초의 식민지로 만드는 데 성공했으나 가장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섬에 올 때 가지고 온 식량들이 바닥이 나기 시작한 것이었죠. 원주민의 도움도 받을 수 없자 개척민들은 화이트에게 영국으로 돌아가 성과를 보고하고 지원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별다른 수가 없다고 판단한 화이트는 도움을 청하러 영국으로 돌아가는 배를 탔습니다. 남겨진 개척민들 사이에는 화이트의 딸과 손녀가 있어 화이트는 보급 물자를 챙기고 최대한 빨리 돌아가려 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선장이 지금 대서양을 건너는 것은 위험하니 갈 거면 혼자 항해하라고 해버린 것이죠. 선장 말대로 지금 바다를 건너는 것이 위험해 보이기도 했거니와 혼자서는 항해를 할 수도 없기에 어쩔 수 없이 구호선단을 보내는 것은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에스파냐의 무적 함대가 등장하면서 영국의 모든 배를 동원해버려 대형 선박을 사용할 수도 없게 됐는데요. 결국 화이트는 딸과 손녀를 내버려 둘 수 없어 작은 배 두 척을 구해 웃돈을 주면서까지 항해를 하지만 선장들의 과욕으로 에스파냐 배를 납포해 수익을 얻으려다 되려 잡혀버려 물자를 빼앗기게 되자 영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3년 동안 하염없이 기다리기만 하다 1590년이 되어서야 사략함대를 통해 로어노크 섬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들로 인해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딸과 손녀를 다시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들떠 있던 화이트는 섬에 도착하자마자 딸과 손녀를 찾아다녔지만 그 어디에도 사람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더욱 이상한 점은 마치 그 모든 사람들이 증발이라도 한 것 마냥 마을의 모든 것은 그대로였죠. 이런 믿기지 않는 상황에 화이트는 주변을 샅샅이 뒤져봤지만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단서는 나무 기둥에 덩그러니 쓰여있는 크로아토안이라는 문자뿐이었습니다. 사실 존 화이트는 떠나기 전 사람들에게 혹시 이곳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된다면 눈에 잘 띄는 곳에 행선지를 기록해두라. 만약 강제로 떠나게 되었다면 몰타 십자가를 남겨라. 라고 말했었는데요. 크로아토아는 로어노크 섬 남쪽 부근에 있는 작은 섬의 이름으로 로어노크에는 몰타 십자가 표식은 물론 전투의 흔적도 없었기에 화이트는 식민지인들이 크로아토안으로 안전하게 이주했다고 추측하여 수색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던 탓에 사렉 함대에서 이를 거부했고 그렇게 화이트는 한순간에 가족을 잃고 영국으로 돌아와 언젠가는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진 채 1593년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12년 후 윌터 롤리는 로어노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직접 항해를 하지만 기상 악화로 섬에 도착하지도 못하죠. 또다시 2년이 지난 1907년 영국이 북아메리카에 세운 식민지 중 첫 번째로 성공한 식민지인 제임스타운에 도착한 영국인들은 로어노크 식민지인들의 정보를 찾아보게 됩니다. 이들을 찾는다면 개척민들을 더 데려오는 수고를 덜 수 있기에 수색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렇게 크로아토안마저 샅샅이 찾아보았지만 아무런 흔적도 발견하지 못한 채 영국으로 돌아가 제임스 1세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이후 여러 가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첫 번째로 파워하탄 쪽이 전멸시켰다는 가설입니다. 식민지인들이 집단으로 이주했다가 파워하탄 부족의 습격으로 전멸했다는 설인데요. 제임스타운에 정착한 이들이 근처의 파워하탄 족 족장에게 들은 바로는 로어노크의 식민지인들이 파워하탄 동맹에 참여를 거부한 체서픽 족과 같이 살고 있어 전부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시체가 나오지도 않았고 고고학적인 증거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해상 조난을 당했다는 설인데요. 화이트가 남겨둔 배 몇 척을 가지고 영국으로 향했으나 도중에 실종되었다는 설입니다. 실제로 로어노크에는 아무런 흔적도 없었기에 가능성이 있지만 모든 짐을 놓고 간 것은 이해할 수 없죠. 세 번째로 에스파냐인들에게 습격받았다는 설이 있지만 에스파냐는 1600년까지 로어노크의 정확한 위치도 모르고 있었기에 이 가설은 가능성이 없다고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는 융화설로 식민지인들이 아메리카 원주민과 융화되었다는 설입니다. 실제로 초아노크족에는 눈색이 회색인 원주민들도 있었고 투스카로라 족은 본인들이 로어노크 식민지인들의 후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초아노크족은 영어에 친숙했고 투스카로라 족은 영어와 유사한 언어를 사용하는 등 여러 정황으로 보았을 때 현재 융화설을 가장 유력한 가설로 보고 있는데요. 만약 존 화이트가 크로아토안 섬을 바로 수색했다면 그곳에 있던 영국인들과 식민지인들의 행방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고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채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미해결 미스터리 사건으로 남아있게 되었죠. 115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사라져버린 로어노크 섬 주민 실종 사건. 과연 이들은 어디로 가버린 것일까요?